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태 씨부터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남해의 역사와 전통을 지향하는 향토적인 여천 NCC에 지원한 김민태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슬로건은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는 제 슬로건입니다. 본인이 가장 자랑할 만한 거, 가장 큰 강점이 무엇입니까? 저의 강점은 운동을 생활체육학과를 전공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네. 하면서 축구도 하고 네. 각종 구기 종목을 하면서 체력 하나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체력들이 이 업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일근으로 하는 근무도 있지만 교대 근무라는 근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기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그때의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우 씨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중심지 인천의 대표적 향토기업 SK 인천석유학을 지원한 SK맨이 되고 싶은 곽현우입니다. 저는 박치기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강조하신 일에 대한 패기를 박치기와 함께 박아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박치기가 어떤 의미예요?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 없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본인이? 예,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평소 고소공포증이 심했는데 네, 상신전기에서 실습생에서 근무 중 전기 배전공을 타고 올라가던 중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도전하고 싶다는 각오로 7.8개의 도전으로 결국 전기 배전공에 올라가서 주인분께 전선을 공급했던 일의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대다 면접에서의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호감 있는 지원자를 자기소개를 듣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분을 조금 비교를 하자면 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격한 표현, 박치기라든지 공격적인 그런 언어를 조금 쓰셨기 때문에 조금은 좀 완화된 그런 표현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태 씨 같은 경우는 빠삐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그 표현 자체는 참신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성격과 또 조직 생활에서 발휘가 될지까지만 연결을 잘 시켜줬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두 분 다 왜 다니던 대학을 다니시지 않고 자퇴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민태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체대 입시 전문 학원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운동을 하면서 원서를 쓰다가 이제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뜨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왜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군전역 당시에 석유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졸업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네. 나이가 네. 걸려가지고 지금 뭐 24밖에 안 됐는데 그쯤 어려우면 먼저 그러면 현우 씨부터. 제가 전주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남들이 다 대학 가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하려는 그 생각 때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피성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 전역 후 복학해서 다녔지만 저에게 맞지 않는 흥미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GS 칼텍스 정유 공장에서 석유 정제역을 보면서 매우 신기하고 저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짐으로써 저의 진로를 찾았다 생각하고 전주대학교도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자퇴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과를 하더라도 그런 이유들을 다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믿음과 그다음에 목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학생들의 특징들은 전공이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와 비해서는 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자기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야만 우리 화학 석유화학 쪽 분야에도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조직에 지금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지금 아버지 공장에서 도움 준 것도 있고 둘 다 경험이 있으신데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과거의 그 조직 생활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부분부터 대답을 해주세요. 처음에 요리에 관심이 있어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날카롭고 신경이 상당히 싸납습니다. 그런 이유는 불과 칼에 대한 위험한 도구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좀 어두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하면서 간식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주방 멤버들은 총 몇 명이었죠? 22명이었습니다. 22명 중에서 그러면 현우 씨는 그 나이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막내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중간쯤은? 한 중하위권쯤 됐습니다. 민태 씨 준비되셨나요? 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활체육학과 네.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과대라는 이제 과대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랑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끌어서 좀 더 뭐 학교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생산 직무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 센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격이 강하고 개성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입사를 막 한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사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설명을 잘 해줘서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주는 것이 좋고 조직생활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집단에서 잘 적응을 했다라는 거를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응력이 좋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태 씨는 우리 여천 NCC 공장이 어디 있는지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4개 있습니다. 사공장까지. 사업장이 4개 있고 네. 공장은 12개가 있는데 혹시 와본 적 있습니까? 네, 가본 적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계기로 왔고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지원합니까? 기초화학 원료인 네. 나프타를 열분해해가지고 어, 이렇게 만드는데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중에서도 네, C5라는 그 여천 NCC의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 C5란 그 펜탄을 네. 단열 변화 시켜가지고 그에 맞는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좋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의외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 생산하는지는 알죠?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일단은 에틸렌 공정으로서 그 제품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BTX, 에틸렌, 그다음에 SM.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여수에 있는 선배들도 많아요, 우리 공장에. 예? 근데 우리 상사가 선배야, 고등학교 선배인데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따로 제가 연락을 해서 뭐 술자리나 혹은 뭐 카페 같은 곳을 가서 무엇이 부당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볼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여천 NCC 하면 모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선망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열의를 파악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기업도 알게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다행히 사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각각 지원하신 회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인재상에 내가 맞는 부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패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남들이 보면은 저는 겁이 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기업 생산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늦게 준비하지만 저는 직접 여천공단을 가면서 석유화학 개통 회사를 가기 위해서 그쪽 직원분들을 퇴근하시면 붙잡고 얘기를 하는 등 두려움 없이 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패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직접 그 직원들을 현장에 가서 만났다고요? 예,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음. 그리고 어떠한 부서가 좋은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여쭤봤습니다. 만났던 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성함을 하기가 그러면 뭐 부서나 직급이나 어떻게? 이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친구와 같이 자격증 공부를 하던 중 이원이라는 회사가 채용이 떴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 이원이라는 회사가 너무 궁금해서 여수에 있는 이원 공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교대 근무하시는 직원분을 만났고 그 직원분에게 이원에 대한 회사의 직무 상황, 회사의 인재상 그리고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그러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대답하십시오. 하나만 대답하셔도 돼요. 인재상이 여러 개니까. 저는 창의적으로 네. 그 창의적인 모습으로 그 더 발전을 해야 되는 혁신. 네, 저희- 혁신을 네. 일단 이 질문도 기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알고 가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대답이고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패기라는 그 인재상을 얘기를 하면서 입사하고 싶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갔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다른 회사에 찾아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른 회사명을 조금 강조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현장 업무를 알아보고 싶어서 갔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인재상 중에 혁신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었고, 혁신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혁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우 씨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유형과 싫어하는 사람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은 유도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유도리가 뭐죠? 융통성? 예, 융통성과 일에 대한 그런 간편,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남욕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태 씨도.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저랑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포함해서 남을 좀 비하한다든지. 현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어떤 직장인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답이란 뭐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유형은 있지만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또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 잘 적응을 할 것이다 라는 답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두 분 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준비된 분부터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 뒤에 있는 영치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면서 거기에 있는 조그만 동굴에서 악을 지르고 풀고 내려옵니다. 혹시 미안한데 지금 화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면접관을 위해서 한번 웃어봐 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태 씨는요?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또 요즘 들어서 헬스를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매일이요? 일주일에 4번씩 합니다. 네.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면사포에서 네. 최초로 2명의 지원자를 음. 두고 이렇게 다대다 면접을 진행을 네. 해봤는데요. 보시고 어떠셨어요? 일단은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 네.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면접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바로바로 해주면 되는데 중간에 많이 끊기기도 하고 또 준비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면접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다음에 뭐 한 명 한 명씩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제 현우 씨는 굉장히 좀 뭔가 위압적이고 네,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지원자였던 것 같아요. 뭐 표현을 뭐 박치기로 한다든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럼 면접관들도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질문할 것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묵뚝뚝함, 딱딱함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민태 씨는 보니까 어떤 그냥 가벼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또는 뭐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많이 준비하셔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큰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조금 멘붕이 왔는데 사실은 네. 일단은 저는 표현 능력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표현 네. 능력이.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뼈저리게 느꼈고요. 둘 다 착한 친구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말을 잘한다고 표현을 잘한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려면 표현을 어느 정도는 해야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네. 또 현장 내부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 두 분 다 지금 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두 분이 지금 이제 전문대학 입학을 또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받는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합격, 불합격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지원하는 회사가 워낙 모두가 원하는 입사를 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네. 측면에서 컨설팅이 지금 네.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의 면접 해봤는데 예. 어떠셨어요? 압박 면접에 대한 경험을 해왔고 음, 제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경험할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긴장되셨어요? 예. 민태 씨는?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면접을 해봤다는 등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질문을 하셨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되게 많이 난감했습니다. 네. 면접 경험이 그러면 이게 처음인 거예요? 네, 많이 긴장됐겠네요. 네,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면접을 처음 보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연습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취업 준비하면서 혹은 이전에 바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 자소서 쓸 때 그 쓰지 말아야 할 주제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소재요. 예. 공통적으로 저희가 싫어하는 소재가 있죠. 군대 얘기, 네. 축구 얘기. 저는 군대 경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맡은 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특수한 보직이었거나 또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군대 경험을 충분히 쓸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그 외에 예를 들면 힘들었던 경험을 군대 경험 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적절한 소재가
매치가 안 되겠죠. 얼마 전에 맞아요. 보니까 어떤 기업은 아예 군대 경험 배제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군대 했던 해놨더라고요. 경험, 뭐 예. 운동에서 우승했던 경험 이런 거 다 배제하라고 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같은 네. 의견인데 군대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군대라는 게 인생에서 큰 경험이다 보니까 군대 전후로 시점을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무슨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 전역 후 무슨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굳이 특정 시점을 군대 얘기로 끌어오는 것도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좀 소재와 피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뭐 군대 경험, 그다음에 살 뺀 경험, 그리고 그 과대표, 뭐 축구 얘기 이런 거는 좀 피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뭐 자격증 땄다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학업 관련된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너무 학생이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쓰는 것들도 약간 설득이 좀 덜 되는 것 같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경험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 관련된 그런 경험 같은 거.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죠, 그죠?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현장 실습, 인턴, 그다음에 프로젝트, 견학도 포함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두 분 다 관련된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면접에서도 그렇고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조금 충분히 얘기를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워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에 해왔던 경험 플러스해서 더 회사와 관련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야에서 인턴이나 이런 경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만 그 회사에서 더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할 때 본인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수업도 듣겠죠. 그럼 꼭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어떤 친구들은 인턴을 6개월간 했는데도 질문하면 하나도 답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글로 써보는 거야. 글로 써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일종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생산 직무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입사 채용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게 조직 적응력, 그다음에 대인 관계, 뭐 의사소통, 뭐 성실, 책임, 끈기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 중에서 또래 집단에서 의사소통이 잘 된 것보다는 위아래 나이가 조금 있는 집단에서 내가 의사소통을 잘했던 경험, 그래서 또 뭐 비슷한 뭐 조직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러면 저희가 두 분이 취업의 길로 좀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조언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네. 두 분 아직 이제 시작인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학교를 마치고 2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이면 네, 당연히 탈락이 예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쌓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자체도 그 안에서 인턴해볼 수 있는 경험도 많고 또 여수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뭐 실습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뭐 이해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뭐 질문할 때에도 뭐 어느 공장 가봤냐, 뭘 만드냐 이런 것들은 되게 답변을 잘 하셨거든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되겠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게 당장 우리 앞에 뭐 준비되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딱 짧게 준비해서 굉장히 면접을 잘 볼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입학하자마자부터 뭐 면접에 대한 스터디 만드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 능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예상 가능한 질문들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발표 경험. 음. 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발표
뭐 프로젝트 발표할 사람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무조건 손을 드세요. 예. 네, 그래서 무조건 발표를 많이 해보시고 두 번째는 기록. 자,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뭐 일기든 그러니까 무조건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하고 정리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 그 바인더 있죠? 바인더에다 쭉 쌓아놔도 되고 아니면 엑셀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잘했는지 쭉 기록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진도 나쁘지 않죠. 뭐 그렇죠. 사진까지 넣으면 나중에 더 생동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두 분이 지금 저희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태 씨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보였고 또 현우 씨는 적극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질문을 드렸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기회를 드렸잖아요. 똑같이 주고 준비된 사람 먼저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하시는 것이 더 이제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성향을 조금 빼셔야 돼요. 우리 그 현우 씨가 지금 듬직해 보이는 그런 거는 있는데 처음 봤을 때 현우 씨가 가면 막내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귀여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사실 이 조직 생활에서 이 친구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어떤 단어라든지 느낌이 없도록 좀 미소를 많이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현우 민태 씨는 너무 소극적인데 발언을 먼저 계속 한 게 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드려야 그때 이제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끝까지 대답을 계속 못하고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람 인내심이 있는 건가 정말 여기 오고 싶은 건가라는 의심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우면 계속 이제 그 시간을 버리지 말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회를 얻은 다음에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못하더라도 끝까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분 오늘은 연습하고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또 두 분 다 정진하셔서 직무 관련 경험과 역량 잘 쌓으셔서 원하시는 이 두 기업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